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김건희 특검 협상이 아니라 거부해야 한다. 오늘 갑자기 여기저기 언론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야당에서,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쪽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특검 추천 협의 문구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특검법에는 특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명, 그다음에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명이에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교섭단체는 2개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인데,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국민의힘은 빼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하나 남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정의당. 원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1명이라도 갖고 있으면 원내 정당인데, 교섭단체가 되려면 20명이 돼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1명에서 20명 그 사이에 있는 정당이 다 원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한국의 희망, 이게 다 1명 이상씩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검을 1명 추천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의당한테 추천권을 주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합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내정당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있는 시대전환에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이 반대하면 원내정당에서 1명을 추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요 합의를 협의로 고쳐서, 시대전환이 반대해도 지그들끼리 협의해서 추천하는 식으로 가져가겠다고, 특검법을 고치겠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틀 뒤면, 이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뒤면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이미 합당을 선언했고, 선관위 절차가 내일이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시대전환은 없어지고 국민의힘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시대전환과 나를 염두에 두고 이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핑계는 나하고 시대전환을 대고 있지만 실제로 이자들이 노리는 건 뭘까? 실제로 이자들은 이렇게 협의 쪽으로 고쳐놓고 나서 뭘 노릴까? 조정훈 의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특별법을 총선 전에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총선 후에 밀어붙여서, 그래서 대선 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 그러려면 총선 후에 출연할 여러 비례정당들까지를 염두에 두고 특검법을 지금 만들어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협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조정훈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없어질 시대전환이 반대할까 봐 특검법을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꼼수를 다시 부리는 건 뭐냐? 총선 후에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염두에 두고 이것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대선까지 끝까지 김건희 공격을 자기들의 이슈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꼼수다라고 하는 이 조정훈 의원의 분석이 저는 아주 핵심적인 분석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들이 그 특검 추천 부분만 손보자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하다 보면 수사 대상을 적시하게 돼 있는데, 수사 대상 적시에 원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2년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특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근 불거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특검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말 믿을 것 없다 그러지만 저 정북 주사파들은 숨쉬는 것조차 가짜로 실 수 있다는 거니까. 가짜로 실 수 있다니까요. 절대 이 자들을 믿고 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건희 특검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 추천하고 여야 합의 추천하도록 바꾸고 그리고 총선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선거 전에 안 하게 돼서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의회 독재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만 바꿨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인 후에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의회 독재를 끝장내고 그때 비로소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정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국정에 매진하고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트 지점에 다시 특검이 덜컥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악한 정치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선일보는 마치 무슨 대단한 대안이나 되는 것처럼 특검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제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우리 자유파의 더욱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으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을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도이치모터스 주적과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이성윤을 필두로 한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서 1년 반 넘게 이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무슨 새로운 단서나 사실이 나온 것도 없다. 여기까지 팩트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특검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일보는 여기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조선일보의 다음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김 여사가 죄 없다는 건 알지만, 김 여사가 죄 없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지금 시중에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이것이 특검 찬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여론이 안 좋으면 수사 받아야 됩니까? 여론이 안 좋으면 10년 동안 10년, 12년 전 사건 1년 반 넘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사건, 그 후로도 어떤 새로운 증거나 진술도 안 나온 사건에 관련해서도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다시 특검을 해야 됩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또 법을 입법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절대적 기준이라고. 김건희 여사 죄 없는 거 안다. 다 조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렇지만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설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지만 지금 시중에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그래서 국민 여론을 존중해서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보다 비호감이 높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맨날 여론조사에도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대. 그런데 부정 50%, 60%대 나오잖아요. 호감보다 비호감이 훨씬 높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만 아니라 지금 여의도 정치권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호감보다 비호감이 높죠. 그런데 그렇게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 다시 특검 수사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야말로 때법, 정서법에 법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쫓아오는 승냥이들한테 도망가는 일군의 사람들이 다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희생물, 재물 하나 던지고 승냥이들이 그 재물 뜯어먹고 있을 때 저것들 살길 찾아 도망가려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재물로 던지려고 한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당장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조선일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그냥 특검 받자 그러지 뭐. 나 내 지역에 가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특검 안 된다는 얘기를. 자,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입니까? 자유파 전체의 대의와 법치라고 하는 원칙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 어떻게 돼도 나만 살면 돼.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돼도 나만 살면 돼 하는 그 기득권자들의 탐욕스러운 생각이겠습니까? 우리는 7년 전에 그렇게 해서 승냥이 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내줬어요. 박근혜 대통령 내주면 지그들은 살 줄 알고 내줬어요. 근데 다 잡혀 먹혔어요.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제 저 종북 주사파들의 김건희 마녀 만들기. 저것들은 딱 약한 고리 한 사람만 두들겨 패잖아요.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김건희 하니까 야, 그냥 김건희 내주고 말자. 지금 이런 식의 반역사적, 몰역사적, 반헌법적 발상을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대놓고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출마 준비자들 중에 이런 생각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저는 다수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그 다음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무리한 특검법이지만, 특검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리한 특검법이지만 시중 여론이 많이 찬성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탓이 크다. 자, 김 여사가 어떤 처신을 잘못했는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보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가 처신을 뭘 잘못했다 칩시다. 이게 특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특검은 법이에요, 법.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다르게 처신하고 있다. 좋아요. 다르게 처신했다고 특검을 합니까?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에 있었던 네덜란드 국빈 방문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부분의 경우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혼한 싱글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이 있는데 국빈 방문 같은데 그 부인 떼놓고 혼자 갔다 와야 됩니까?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해야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매도하는 거, 그야말로 여론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을 이용해서 인격 살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지금 거부권 행사 문제인데요.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엊그저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그랬어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특검법이 입법이 되면 김건희 여사도 예외 없이 수사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졌습니까? 법이 이미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있냐고요? 이미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예외 없이 그 특검법의 대상에 적용이 돼서 수사를 받아야죠. 지금 이 특검법은 아직 안 만들어진 법이에요. 안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이 정청래라는 좌파들이 어떻게 받아서 이걸 이용해 먹고 있냐.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다 이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또 상당히 먹힐 수 있어요. 그래, 아무리 자기 부인이라 하더라도 특검법이 국회 통과되면 악법이지만 법인데 그거를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받아야지. 이런 식의 논리를 좌파들이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파 진영 국민의힘 일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자, 분명하게 합시다. 입법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끝나는 거야? 대통령이 그 법을 공표하는 데서 끝납니다. 이게 입법 과정이에요.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은 법은 국회에서 아무리 100번, 200번 통과시켜도 입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회 절차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정부에 대통령한테 보내요. 대통령이 이 법이 기존의 헌법 질서나 법 체계에 안 맞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인을 하고 공표를 해야 비로소 그 법이 법으로서 성안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보기에 이건 도저히 기존의 헌법 체계나 국정의 기본 방향에 맞지 않는다. 하자가 많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 잘못 만들어진 법이다. 라고 할 때는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입법이 잘못됐으니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하는 제의 요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이 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제의 요구를 우리가 거부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거부권 행사는 입법 과정의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에요. 이것 또한 입법 과정이라고.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입법부가 생각하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표결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대통령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공포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입법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법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자가 비로소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악법인데 이미 법이니까 이미 법이지만 악법이니까 지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유우파 보수는 소크라테스의 행동대로 아무리 악법이라도 이미 법으로 성안이 됐으면 지켜나가면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들은 악법인데 왜 지켜? 해서 감옥 가는 투쟁을 했던 거예요. 좌파들이 소크라테스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법의 안정성, 연속성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목숨을 던졌어요. 악법이지만 내가 그 악법인 걸 알지만 내가 이걸 거부하면 혁명하는 거가 된다. 그 순간 이 사회의 지속적 연속성이 파괴되므로 나는 내 조국 아테네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 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아테네를 지키고 법을 지킨 거예요. 이거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악법이 만들어지는 게 빤히 보이는데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경북주사파도 마치 김건희 특검을 이미 만들어진 법처럼 전제하고 김건희 받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계산으로 정략의 소재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바쳐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입법 과정에 있는 시안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총선 전에는 못 받는 총선 후에는 받을 수 있다는 등 몇 가지 조항을 고치면 받을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사실을 흐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노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장합니다. 김건희 특검 법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